존나 카리스마 있어. 한국인이 가장 그리워하는 중국인, 진정한 중화인 중 한 분이시자 조선 중기 최고의 성군이며 명나라 최대의 암군 중 하나인 그분. 명나라 황제 중 가장 긴 기간인 48년을 제외하였지만 파업만 30년가량을 한 진정한 시그마 메일로 최근에는 약간의 분야에서 재평가되고 있는 만력제 되시겠다. 사실 만력제는 의외로 초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황제이다. 10살이는 어린 나이에 명나라 황제라는 중책을 맡은 그는 대학사, 장거정과 환관, 풍보와 함께 훌륭한 정치력을 보였다. 조선에서도 사신으로 다녀온 조헌은 만력제를 훌륭한 군주의 자질이 보인다며 칭찬을 하였으며 기강 확립과 근무태만 관료를 정리하고 일조 편법으로 인한 토지개혁뿐 아니라 밖으로는 몽골과 요동, 외구에 대한 방비를 확고히 했고 명나라의 큰 골칫거리였던 황간조직 견제를 통하여 만력제의 개혁 정치를 확고히 하고 명나라의 중흥을 불러온 데 힘썼으나 장거정이 사망하자 만력 중흥의 종료와 함께 명나라의 비극이 시작된다. 만력제의 교과서를 직접 집필하여 황제를 가르쳤으나 외운 것을 조금이라도 더듬기만 하면 큰 꼬라지가 나고 싶냐며 엄하게 혼을 냈고 황제는 사치를 금지해야 한다며 스스로도 사치 향락과 유흥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림 그리는 취미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어린 나이에 만력제를 아동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엄하게 혼을 내 그가 사망하자 명나라 전국 각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장거정에 대한 비리 고발과 오만불조한 태도로 고발한 상소가 끊임없이 올라왔으며 풍보 또한 개인 재산을 축적하고 권세를 탐하는 등 황제의 조력 따르는 지위를 등에 업고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반대파는 최대한 거래에서 내쫓는 등 이러한 조력자들의 그림자는 만력제에게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결국 만력제는 장거정을 부관 참시하고 일가족을 굶겨 죽이고 장남은 고문하여 본보기로 삼는가 하면 풍보를 파직시켜 이들의 흔적을 최대한 지워버리게 이른다. 이 사건은 만력제가 정치의 실증을 느끼고 30년 파업이라는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발판이 된다. 허나 장거정에 대한 부정부패는 현재 논란이 많은 편인데 물론 강경한 성격으로 반대파를 심하게 견제했고 황제를 훈육하는 과정에 있어 현대의 관점으로 봐도 지나쳤다는 의견이 있는데다 전 근데 왕조 시절 황제에게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일이다. 허나 조선에서의 외란, 내몽골에서 일어난 발배의 난, 사천성의 양흥룡의 반란 등 만력 3대정을 포함하여 만력제가 아무런 정무도 보지 않고 놀고 먹은 명나라의 국고는 왕거정 때 쌓아졌다는 것이며 이게 없다면 아무리 명나라라고 한들 국력을 유지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견이 맞다면 만력제는 그들의 부정부패보다는 자신에게 일거수일투족 시비를 걸던 두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왕거정과 풍보의 흔적을 지울 명분을 찾은 것이다. 어쨌든 더 이상 자신을 닥달할 사람도 정치에 대한 관심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만력제는 파업을 선택하게 되고 사치와 향락, 폭정을 일삼게 된다. 만력제는 자신의 무덤공사, 사치와 향락을 넘어 귀뚜라미 싸움, 이상성욕 등 군주로서 하면 안 될 일들만 골라싸였으며 궁녀와 황관들을 일천여명을 때려 죽이는 등 제국 조선의 연산군 상위왕급으로 나라를 말아먹으며 그는 갈수록 기강이 해이해져 조그만 반란도 초기 진압에 실패하거나 장거정 생전 막아놓은 북로남해가 다시 부활하여 명나라를 좀먹는 등 국가 행정은 안팎으로 마비되어 갔다. 관직은 공석이 갈수록 늘어나 남아있는 관료들만 과로하기 이르렀으며 죄수들은 재판을 받지 못해 경범죄자들도 강제로 무기징역에 가깝게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으며 유일하게 중국사 5천년 중 사형이 거의 사라진 유일한 시기가 바로 만력제의 치세였다. 더군다나 조회나 경연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니 상소문조차 제대로 처리될 리가 없었고 젊은 신하들은 황제의 얼굴조차 몰랐으며 대상급의 인물들도 서서히 황제의 얼굴을 까먹는 등 이런 일들이 만력제가 임진왜란에 파병하기 전날까지 수십 년간 계속되었으니 이쯤 되면 여기서 50년을 더 간 명나라의 국력이 대단하게 보일지경이다. 30년간의 혼란과 마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조선을 치고 우리가 잘 알듯 명나라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인한 명나라 국력의 심각한 소비는 결국 명나라 치안유지 실패와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과 예방전쟁의 성공적인 사례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풍신수의 목적은 조선을 전진기지 삼아 명나라와 천축국 정벌이었고 한마디로 이 망상이 성공하면 명나라는 자국 영토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한마디로 이 결정은 옳다고 할 수 있었으며 비록 30년 파업에 나라가 파탄났지만 앞서 언급한 발배의 난과 양릉의 난을 포함한 만력 3대정은 결국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명나라가 존속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만력제는 파병을 결정하고 비록 초기 벽제간 전투의 패배와 초기 대민 피해 등으로 인하여 지금도 명나라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지만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민 피해를 일으키거나 성실히 싸우지 않는 장수는 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굶주리는 조선 백성을 위해 산동에서 쌀을 구입하여 보내 기근이 커진 것을 방지했고 심신이 지친 조선에 또 다른 건축 자금을 지원하여 관우사당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동관왕묘 즉 동묘이다. 이 외에도 명나라를 위해 한 푼도 쓰지 않으려던 만력제는 개인 사비를 지불하기까지 하는 등 도저히 명나라 황제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선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엔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해서 명나라
사대주의 운운하며 비판한 경우가 있으나 현재 6.25 때 북한과 소련, 중공의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준 유엔군의 도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당시 명나라의 위치 또한 이러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제조지은 또한 심화 전투의 패배로 더욱 재정난에 부담이 더해진 조선은 제조지은의 은혜를 다 갚은 것으로 합의하고 명나라와 거리를 두었으니 좋게 말하면 조선은 실리를 그나마 단단히 챙긴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커다란 은혜를 작은 성의로 갚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국에 제대로 퍼주기를 한 만약제는 당대나 현재나 중국인들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었고 결국 고려천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당대의 평가는 위에 소설한 대로 고려천자라는 별명 외에도 중국 역대 암군 목록에 반드시 들어가는 군주이며 제사조차 지내주면 안 될 군주상으로 여겨졌다. 자국을 돌보지 않고 외국의 전란 극복에만 몰두하면 필강대국 또한 어떻게 망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욱 특이한 사례에 해당하는데 폭군이 아닌 암군들 대다수가 비판받는 이유는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하여 하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나 만력제는 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런 것은 군주라는 직책을 가졌던 인간 중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손에 꼽는 경우이다. 군주가 막장으로 치닫는다면 과감하게 탄핵하고 다른 인물을 옹립하였던 조선과는 다르게 명나라의 체계상 신하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황제를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이기 때문에 암군이 줄줄이 나와도 양위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빼고는 무조건 모셔야 한다는 특성 또한 악영향을 끼친 것일 수도 있다. 어찌됐건 제조지은의 은혜라 하여 만력제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데 형과 일본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쭉 이어진 것이다. 주소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길 188로 한국인으로서 만력 황상의 황흥에 감사하다면 시간 내서 한번 방문하여 의관 정제하고 참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자. 허나 이와 반대로 조선에서도 만력제의 암군적인 모습을 알고 있었으며 현대인들의 인식처럼 조선은 대가리가 깨져도 만력제를 받들어 모시는 게 아닌 정사를 보지 않고 나라를 파탄낸 점은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부사를 이끌었다. 비록 만력 3대정으로 나라를 반세기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지만 결국 제대로 된 업적은 장거정이 살아있던 초기 어린 시절 시기와 이뿐이었고 만력 3대정이 대부분이 만력제가 정사를 제대로 돌보았으면 실제 역사보다 큰 문제없이 진압할 수 있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만력제의 무덤은 만력제가 유일한 정부 중 하나였을 정도로 은 800만 냥을 들여 건설하였고 완공한 지 30년 만에 만력제가 사망하여 황릉에 안장되게 되었다. 당시 발굴된 유물은 굉장히 당시 원형에 가까울 정도로 큰 훼손 없이 보존되어 있었다고 하며 현재 만력제의 무덤은 심각하게 박살난 상태인데 문화 대혁명으로 만력제의 시신과 함께 황후, 후궁들의 초상화와 부장품, 관련 사진 모두가 소각 처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알아낸 사실은 만력제는 당시 164cm로 명나라인 기준으로 평균 이상의 키였으며 심각한 척추측만증을 앓았고 한쪽 다리가 짧았으며 아편 중독자라는 것이다. 황제의 무덤답게 당시 명나라 중후기의 문화와 생활상을 알려줄 수 있는 값진 유물들이 파괴되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낼 뿐이다. 자신의 나라를 태워 동쪽의 제후국을 300년간 보존할 수 있게 도와준 진정한 중화인인 만력황상, 우리 조상들 또한 받은 은혜를 사람된 놀이로 기억듯 우리들 또한 후손을 위하여 싸우신 조상님들과 만력황상, 6.25 때 대한민국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생각하며 이 땅과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된다.